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인데요. 스페셜 MC로 왔습니다. 그럼 수산 씨는 어디로 갔느냐? 수산 씨는 배구 하러 간 건 아니고 약속된 그 배구 리그 현장에 또 나가 있습니다. 강 스파이크를 꽂고 돌아오길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엔 곽수산 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뭐 오늘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곽수산 씨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금요일 밤이니까 요즘 뭐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뭐 정치 현안 둘러보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금요일 밤이니까 가볍게 스트레스 함께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실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훌륭한 여러분들 좋아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투변 시대가 돼버렸네요. 양지열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이제 금요일 밤에는 꼭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요. 그러세요? 네. 왜 피곤해? 뉴스가 아니, 이제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금요일 밤이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수없지만 예.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강철 체력이시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절벽 끝에 매달려서 사는 느낌이죠. 절벽 끝에 매달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루하루 절실하게 절실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 이제 여러 방송에서 고인물이지만 언젠가 정수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항상 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예. 강박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너무 정치 뉴스가 많고 맞아요. 또 상당히 그 분통 터지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예. 재밌게 더 그나마 화 좀 덜 나게 네.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매일 드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예. 저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해맑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결이 뭐지? 예. 신기해요. 진짜. 살아남아야 저는 됩니다. 사실 양지열 변호사님께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두 분 다 좀 영혼이 맑아 보인다랄까요?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이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많은데 방송에 나오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두 분이 최근 들어서 가장 영혼이 맑아 보이는 분처럼 보이긴 했어요. 혹시 뭐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굳이 언급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바쁘냐 안 바쁘냐 힘드냐 안 힘드냐 여쭤본 이유는 뭐 어쨌든 바쁠 때 바쁘더라도 그래도 두 분 다 돈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쁘시고 힘드시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시고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좀 영혼이라도 좀 편안하게 오늘 시간 함께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시님, 다섯 아이들님, 김다중이님, 애슐리님, 지니84님,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누가 계시죠? 이종호님, 박수무당님. 아무튼 뭐 중간중간 댓글창을 많이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오마이TV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일단은 그 주제 가기 전에 우리 두 분은 오늘 각자 좀 입을 많이 풀고 오셨으니까 우리 신규 변호사는 어떤 주제가 오늘 가장 많이 거론이 됐고 본인은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제일 뭐 재밌다? 제일 주안점을 뒀다. 핵심이다. 핵심이다. 오늘은 3세 4세 아니고요. 오세훈 데이죠. 오세훈이요? 오세훈 데이. 왜 그렇죠?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 그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지금 그 금품이 네. 좀 오고 간 정황들까지 그 통장 내역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돈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돈의 흐름이죠. 이제 네. 돈의 성격만 규명되면 예. 거의 게임 끝. 예. 끝이다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늘 주목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명태균 씨 이슈가 지금 두세 달째 이러고 있는데 이 아. 명태균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중앙당을 누비고 다녔냐. 네. 그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신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졌던 그 선거, 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늘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드디어 뉴스타파에서 그 관련된 특종이 나와가지고 예.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예.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최근 들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이제 진짜다. 이제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근데 해가지고. 요거는 정말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정말 진짜. 일단 믿어보고 혹시나 오늘 본 주제에 등장하지 않으면 말미에 드릴게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 주제가 바로 핵심인 것 같다.
어떤 게 요즘에 있었습니까? 제가 갈피를 못 찾겠어요. 녹취록도 너무 많고 진짜. 등장인물도 많고. 금요일쯤 되면 네. 이번 주에 이 뉴스가 이번 주 뉴스였던가 지난주 아, 뉴스였던가 맞아요. 월요일에 나온 헷갈려요. 건가 어제 나온 건가 이 네. 녹취록을 들었던 내용인가 네. 하여튼 오늘도 그냥 쭉 이제 제가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 맡은 의무처럼 예. 또 이렇게 저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봐서 또 그렇게 들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그 예, 예. 의무가 있으니까 예. 쫓아가고는 있지만 진짜 약간 가끔 기운 빠질 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어쩌면 이런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이게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계속 거듭 볼 때마다 오늘도 네. 민주당에서 녹취록 나왔죠. 네.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음.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는 사실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예. 오세훈 시장은 사실 이렇게 막 공중에서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네. 아우 나는 피해가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우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오니까 나한테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안 쏠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예.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좀 식상해질 무렵에 네. 결정타가 거기로 쏠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쿠 이것도 확실해 보인다. 이거부터 좀 잡고 가자. 네. 이렇게 돼서 오세훈 시장이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했던 거 또 하긴 좀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 보도 보고 나서 아니죠.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하고. 예, 고소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고소일기장입니다. 아, 고소장은 일기장에 왜냐면 접수하지 못하는 고소장은 예. 고소장 형식을 뗀 일기장이죠. 일기는 골고루 써야 되니까요.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가슴 속에 간직하는 고소장입니다. 예, 두 분 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 얘기로 해주셔가지고 이따 꼭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좀 굵직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 두 야당 대표가요 사법적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이 있고 또 12월 12일 오늘자 나온 뉴스죠.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게 선고가 나와서 이거 두 분 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만 좀 들어볼게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될 것 같다 정도 이제 가장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국 대표와 관련된 지금 신급은 3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뭐 파견송심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해진 그 유죄 유무죄의 변동이 없다면은 이제 재판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사실 결론을 뒤집기가 저는 좀 매우 쉽진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2월 12일인가요? 아마 그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면 아마 조국 혁신당은 아마 조국 대표 이후에 좀 어떤 리더십의 변화를 좀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냉정하게 들고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금 뭐 최근에 추가 기소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검찰이 그 정치적인 기소를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해왔던 뭐 수사라든지 기소에서 상당히 좀 무리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와 차치하고 네. 지금 위증교사가 어쨌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의 분위기 법원의 상태를 보면 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강한 구형을 또 해놨거든요. 네. 3년을 구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전 이번에도 유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저 그렇게 좀 예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최근에는 예측하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예. 이 예측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네. 다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굳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자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법원도 그런 구조 같아요. 지금 법원도 그런 구조가 같고 네. 그 구조가 이 사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소신이라든가 잘됐건 잘못됐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편견이나 선입견처럼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조국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시작이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가혹한 예. 가족을 거의 도륙내는 그 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검의 스타로서 국민들에게 공정이라는 것,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는 그런 잘못됐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시절에 시작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 이후 재판을 보면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 뭐 자신 스스로에 관련된 부분들 하나도 기소 안 하고 있고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원래 그때 그 잘못됐던 재판을 끌고 가서 사법부원자도 단죄를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다라면 예. 국민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라면 기존과 예. 같이 예.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문을 닫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의 형평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양지열 변호사님과 입장은 거의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일단 저희도 요 정도 예상만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저도 하나만 조금 더 보태면 예. 이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과정의 그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위법 수집 증거 그 배제 법칙이라는 것도 가장 그 대학교 네. 1학년 때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하게 수집을 하면 위법하게 수집을 하면 그건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절차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의 저는 이 검찰의 행태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기소나 검찰의 행위들이 지금 정당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경험한 나라니까 뭐 그건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선 다 깨져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람 누구 하나 제대로 기소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 있는 거 다 덮어줘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지금 무슨 행위를 해도 이게 여론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검찰권의 타락, 검찰권의 남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다 넘어선 거 아니냐.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두 개인 나라냐 이런 지적도 해주신 분 계시고 브라질의 전철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금모래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뭐 베푸는 마음의 사랑님은 조민양 장학금건만이라도 파기환송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일단 사실관계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엄상필 대법관 이분이 이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한 게 있고요. 요게 이제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법조인들의 말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두 분께 그 핵심적인 두 내용. 첫 번째 엄상필 대법관 변수가 되냐. 두 번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그거 두 개 짚어주세요. 근데 저는 뭐 조국 대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법률심이니까 저는 냉정하게 3심에서는 크게 이게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게 좀 파기환송이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아마 좀 대시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전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심 네, 3년 구형했죠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3년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구형량이 지금 최고형을 또 때려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사법 투쟁의 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위증교사 부분을 뚫고 나가기가 예. 지금 매우 쉽지는 좀 않아 보인다. 예. 좀 냉정하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일단 뭐 엄성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 정경식 교수에서 항소심 4년을 선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민양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막상 그게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대학교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재판의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 외에도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 예,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냐 안 되냐. 판사도 사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뭐 법의 논리에 따라서 맞아요. 객관적으로 증거에 따라서 이런 것보다는 네,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밉다 싫다 네. 이걸 뭐 개인적 사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감정인 거예요. 예, 그 판사가 봤을 때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그걸 뒤집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요. 법정 구속. 예, 위 대표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과도한 싶어요. 정치 공세죠. 저는요 좋아요. 뭐 이제 뭐 조선 제일검인지 뭐 이렇게 뭐 검사 시절에 뭐 수사를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검사로서 뛰어났다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지금 정치판에까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법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자기가 스타 검사였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법적으로도 맞아 예.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틀린 얘기를 해버려요. 과도한 주장을 해요. 예. 이거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 알고 있어요. 다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 구속 당하려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 대표가 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이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8개월 난 걸 보고 그 국민들이 많이 저기 무죄 서명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리켜서 법정을 판사를 겁박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막상 항소심 들어가면 우리 모니터링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예. 이거는 이런 제발 정치인으로서 뭔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근데 그 헌법 해석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예.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려면 구금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작년에 그 판사 이름 제가 유창훈 판사죠 아마. 유창훈 판사. 유창훈 판사가 할 때 그때 이제 영장 기각이 났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21대죠. 21대 국회에서 동의를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의결 상관없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하면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피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헛소리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제가 그 주장을 법조인으로서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를 일반인은. 바보로 하나 이 생각이 잠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 헛소리냐면,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헛소리냐면 법안은 음. 보편성, 일반성이 있잖아요. 네.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잖아요. 여기 네. 민법 다 지켜야 되고 다 형법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은 16대 때 통과되든 17대 때 통과되든 영속적인 효력을 갖지만 개개인에 대한 인신 구속에 관한 건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한 번 해놓으면은 영원이 된다?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개개의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 다 바뀌었잖아요. 네. 여기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법정 구속 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논리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한 번 받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히 법원이 그냥 네.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네.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그러니까 뻥이야 뻥. 이게 제가요 이게 비법조인이지만 제 표현과 비유가 맞는지 두 분이 평가해 주세요. 아니 체포 동의안이 있잖아요. 무슨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냐고 기간 한 번 연장하게 한 번 해놓으면 한 번 사놓으면 무한 연장할 거예요. 네 그거 듣고 나서 나를 뭐 바보로 절대 하나.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님은 너무 요즘 게시판 논란 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어디론가 막 시선을 돌리고 싶은가 봐요.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저는 법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모르고 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마- 사악한 아니, 거죠. 설마.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예. 법무부 장관식이나 하신 분이 알고 하는 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지, 나빠. 더 나쁜 그러지 거지. 말라고요 제발 좀 딴 걸로 예. 멋있는 거 보여줘 국민의힘에서 예. 인기 끌게 그 당원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네. 허황된 이론이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지지도 조사. 그러니까 이게 어젠가요?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선고 중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트럼프가 되냐 아니냐 달려 있다. 뭐 상당 부분 저는 동의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론이 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이제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 겁니다. 자,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볼게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43.6%대 17.3%. 이게 이제 전에 조사보다 이재명 대표는 올라간 거고요. 한동훈도 올라가긴 했는데 소폭 올라갔고요. 그 뒤로 이제 아까 저희 두 분이 꼽아주신 오세훈 시장 보이고요. 오, 3등. 나머지 뒤로는 오. 조국,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 김경수 순인데 글쎄요. 이제 오세훈 밑으로는 일단 안 보고 자 이재명, 한동훈의 지지도를 봤을 때 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여론일까? 여론이라는 게 별로 영향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양 변호사님?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예, 오히려 결집을 올라가요. 보이고 있고 결집을 올라가고 보이고 있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실 한동훈 대표는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체크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예. 여당 대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한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게 국민들의 많은 심판의 이유지 않습니까? 부정평가가 20%가 밑으로 떨어진 그런 이유였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저 때리기는 이재명 때리기 하나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당대표로서 여당 대표 맡고 나서 지금 한동훈 표 정책 내지는 지금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예. 뭐 온갖
사회에 정치를 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이나 정책 중에서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아파트 잡고 듣게 되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검찰의 아주 그런 어떤 강압적이고 그 가혹한 재판을 넘겨져서 이제는 5번씩이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민 지원금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근데 막상 한동훈 대표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곁다리로 살짝 붙이자면 예. 오세훈 시장님은 예. 한동훈과 윤석열이 깎이면서 저기 어떻게 보면 이 어부지리로 자꾸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네네. 다음 주부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신규 변호사님,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양 변호사님의 말씀 저도 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예. 국민 여론에는 오히려 역풍과 역결집을 더 가져오고 있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동훈, 오세훈 뭐 2등, 3등 더해 봐도 뭐 다 이게 뭉쳐질지도 의문이지만 순차적으로도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 한 절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지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물론 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민생행보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민생행보도 플러스 점수가 있지만은 예. 더 큰 플러스 포인트를 누가 주고 있냐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뭐 너무 그냥 국정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정을 놀이터 삼아가지고 간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건의공화국이다. 이렇게 지금 바꿔서 부를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 윤석열 정권이요. 뭘 해도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억울한 재판 저는 받고 있고 또 지금 뭐 법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는 별로 정권에 플러스 요인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네. 반대로 말하면 야권에는 마이너스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지 오히려 한 10대 맞을 거를 진짜 100대를 부르는 거 아니냐. 네. 전 이거 국민적 역풍과 심판이 어마어마할 거라 보여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 조국 대표의 결정, 뭐 이재명 대표의 결정 우리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 결론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만약에 네. 판사들이 유죄를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야 그래 이재명 조국 다 재판 받았고 그럼 유죄로 책임졌어. 그럼 김건희는 왜 수사를 아예 안 해? 이제 이 대비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법 리스크를 그래도 발생시키는 쪽과 리스크. 여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사법 마스크다. 그냥 덮어버렸다. 리스크가 마스크보다는 한 1000배 나은 겁니다, 사실은. 예. 이 마스크 이거 안 돼요. 이거 벗겨버려야 됩니다. 아, 요 지금 마스크 발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틀 전부터 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떠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저희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밀었거든요 제가 사법. 제 기억에는 지금 요거 한 4번 쓴 것 네번 같거든요. 썼는데 반응이 없네. 여러분들 요거 꼭 쇼츠 만들어 드리. 오늘 라이브에서 이제 바이럴 됩니다 이제. 정치 예. 방송. 일수 한번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지고 마스크가 별 인기가 없구나. 이미지가 예, 잘 안 예, 박혀요. 안 박혀요. 예, 아니 그 저기 우리 현자의 돌림 신인규 변호사를 위한 자발적 구독료도 주셨고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위에는 흰구름님이 슈퍼챗 주셨는데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김민숙님 보고 계시죠?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입니다. 보고 계시죠? 라이브입니다. 저희 살아 움직이고 있죠? 네, 라이브입니다. 댓글도 쓰실 수 있어요. 라이브니까 녹화 방송 아닙니다. 라이브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오로시님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형성시켜놨죠. 누구냐? 김건희, 윤석열 다 이런 분들이에요. 헌법 위반이다. 법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 아니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 대비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윤석열 정권은 태생적으로 안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를 다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이 네네네네. 이제 국민들이 원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를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됐다라니까 미국은 거의 특검조차도 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 전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예.
형사 재판조차도 미국 형사 재판은 사건 번호가 사건 이름이 네. People vs 누구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검찰이 누구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있고 일반 국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목된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예. 국민 대 범죄자의 구도입니다. 미국은 아. 형사재판의 개념조차도. 아, 그래서 그래요? 국민이 용서하면 형사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예 있는 거예요. 예. 배심자가 강하게 작동하는 배심자. 곳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무부도 어.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게 아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치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우리는 아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건 권력과의 유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미국도 잘못된 거 많지만 미국에서의 법원이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국민들의 뜻과 같이 움직인다는 쪽이에요. 예. 법무부는 철저하게 그쪽의 법무부는 우리의 법무부처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가 아니라 예. 따로 떨어져 있는 법무부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검을 추진했는데 예. 법무부가 보니까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네 특검 해임해 예. 이렇게 가는 수준이에요. 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예. 아마 좀 더 무리를 해야 그걸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민주주의 사회이긴 한데 뭔가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제도가 좀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법 감정이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양재열 변호사께서 영어로 people vs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멋있어요. 아니 좀 저도 질 수 공감하고 왔습니다. 없죠. 저도 질 수 하세요, 없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people vs 나오는데 예, 좋은 얘기 잉글리시로 저도 좀 해주세요. 아니 저도 좋은 얘기 한번 해요. 아, 하십시오. 아니 아니 좋은 얘기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경쟁- 우리가 아니 뭐 나쁜 얘기 하라 그래서 아니, 좋은 얘기 하면 되지. 그 경쟁 프로는 아니지만 아, 그럼요, 예. 고인물 정수기가 또 가동돼야 되기 아, 때문에 놀려주세요. 셀프 정수기 가동 좀 하면요. 예.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사법에 대해서 정치가 자꾸 사법을 정쟁화시키는 거가 한동훈식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 우를 범하고 있는데 네. 전 그거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사법부는 독립돼서 법관의 양심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 헌법 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뜯어보면요. 40조의 입법부부터 먼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전 이거 바꿔 불러야 된다고 봐요. 입법, 행정, 사법 순서대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 헌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예. 더 중요한 게 헌법 8조에 정당이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당이라는 것을 헌법기구로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당,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헌법 체계에 맞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결국 사법부가 사실은 이거 이재명 대표 사건과 좀 별개로 어떻게 100만 원 이상 선고하면 직을 날리냐 이거 저는 제도적 논의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칠 점이 많고 국민주권 영토라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외우고 막 국민주권 영토 이것도 헌법 순서로 따지면 국민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배웠는데 주권 국민 영토로 써야 돼요. 헌법에 국민 주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2조부터 국민의 요건이 나오고 네. 영토 조항이 3조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주권 국민 영토로 바꿔 불러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만큼 국민들의 주권 그 주권이 위임의 형태로 드러난 입법부 우위. 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그러면 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다 정치는 맞아요. 그냥 나쁜 거고 네. 정치질 하지 마라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전 이거 극복 안 되면은 이 사법 우위에 정말 국민 주권이 강탈당하는 검찰 우위의 시대가 전 영속될 수 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아 저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 피플 벌스스만큼 아 됐나요? 좋은 얘기였습니다. 아 좋은 얘기였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이 영어 하셨을 때보다는 살짝 신선함이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졌어요? 매우 필요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써드렸어요. 입행사, 입법, 행정, 사법으로 바꿔야 된다. 아,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야 돼요. 이제 바뀌어줘야 돼요. 예, 킹정합니다. 네. 자, 주권 국민 영토라고 부르자라고 말씀 주셨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문중희님께서 양변 신변 격하게 응원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레모나를 좋아할 것 같은 레모니님께서 곽수사님은 오늘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디 안 가셨죠? 예, 곽수사님은 배구하러 갔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배구 이제 장내 아나운서를 또 하시기 때문에 배구 약속돼 있는 배구 일정 때문에 요 금요일 순서를 빼놨다는 겁니다. 오마이가 중요할까? 배구가 중요할까? 아니, 너무 잔인하다. 아, 왜? 잔인하다. 아 맞잖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냉정하네, 뭐가 더 중요해? 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스낵으로 하나만 짚고 갈게요. 뭐 대선 주자 얘기도 요 정도만 하고 사실은 그 오늘 무슨 날이냐면 오늘 못 드신 분 있으면은 오늘 12시 가기 전에 꼭 드세요. 뭐 우동에 뭐 김치에 뭐냐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날. 어. 김치 혹시 두 분 드셨어요? 김치를 먹었냐고요? 김치의 날. 오늘 안 먹을 일은 없었죠. 아, 밥을 그렇습니다. 먹었으니까. 반찬에 나오니까. 반찬에 그래서 있고. 바로 총각김치 오늘 또 먹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훌륭한 행사가 있었나 아. 보아요. 아, 자, 김치, 예, 아. 대한민국 김치 대전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뭐 또 이제 그 저쪽 반대 진영에서는 아이고 그냥 마음이 참 편하다 얼마나 편하면 김장하고 앉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김치 날이기 때문에 김치 대전에 참석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대선 주자의 모습이시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 규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다. 사법부를 향해서 감사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대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요거는 아주 짧은 논평만 듣겠습니다. 두 분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뭐 당연한 원칙을 그냥 저는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연인으로서도. 근데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갖다가 특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몹쓸 짓을 제일 많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 또 여러 오해들도 좀 받고 있고 해서 저는 또 원칙론을 강조한 그런 전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경? 사법부에 대한 존중 더하기 이제 국민 그리고 일반 어떤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어떤 시선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는 메시지죠. 내가 사실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법원이나 검찰을 겁박했다 이런 식의 공격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나는 네. 결국 거꾸로 사법부의 나의 모든 것 나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냐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뭐 어찌 보면 좀 뭐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사법부 달래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뭐 사법부 자체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입법, 행정, 사법. 사법. 삼권분립 국가인데 다 순서는 그렇게 나와요. 순서가. 각 부를 존중해 줘야죠. 다만 사법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판사의 판결이 뭔가 좀 잘못됐다면 의견 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네. 그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모든 종류의 뭐 이게 강력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형사 재판은 예. 우리 신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고. 예. 그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긴가민가하면 무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네. 적어도 국민이 전체는 될 수가 없지만 90%까지 안 봐라도 뭐 7, 80%, 6, 70% 정도는 봐도 그래 저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게 유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처럼 막 쪼개져 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막 목소리 높여 분명히 유죄야 감옥 보내야 돼 하고 이쪽에서는 억울해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그건 무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사법부가 예.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엄격한 수준의 증명을 요하거든요. 형사 재판은 특히나 민사 재판이야 뭐 그냥 5대5 정도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거의 한 7대3 내지는 8대2 아마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거 특검까지 막는 거 이거 사법 마스크라니까요. 사법 마스크. 네, 사법 마스크가 무슨 자격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 뭐 빠졌습니까? 지금까지 가가지고 검찰 단계 수사 다 받고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 받고 거기다가 좀 1심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 판사 도장까지 찍힌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취재도 나온 거 보세요. 도이치모타스, 명품백, 양평은 또 어디로 갔으며 어머니는 왜 잔고증명 그거 했으며 공천 개입은 또 뭐며 맞아요. 창원 산다는 뭐며 명태균은 뭐며 이게 너무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해도 너무하죠. 이러니까 사법 마스크들이 무슨 리스크 앞에서 주름을 잡냐고요. 자기 뭐 생중계? 아이고 그냥 생닭이나 가서 닭도리탕 끓여드세요. 생중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생닭 가지고 그냥 닭도리탕이나 끓여 드시라고 한동훈 대표님. 너무 좋습니다. 야.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이고 사실은 그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 사실 어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참담한 건 박정훈 대령의 3년 구형은 저는 저에게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박정훈에게 이제 1월에 선고를 하겠죠. 근데 저는 박정훈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박정훈에 대한 공격을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겁니다. 1심 선고가 만약에 나왔는데 예상외로 중형이 나왔다. 이러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뭐 정치인들의 재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평생 군인으로서 헌신한 사람에게 이건 진짜 사법 살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막으려 들거나 이거를 오히려 등 떠밀어서 실제 유죄로 만든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안 할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또 참담해지니까. 자, 베푸는 마음의 사랑님. 뭐 혹시 뭐 아니에요. 마스크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먹히는지 예. 너무 얇아요. 마스크 정도가 이 정도는 철면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가면 막 철가면 사법 철면피로 바꾸고 철가면 막 이런 거 예. 투구 막 강철 투구 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스크는 너무 약하다. 약해. 네. 아, 다른 어떻게- 거 한번 고민해봐요. 네. 여러분들이 드립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 소개해드릴게요. 자, 베푸는 마음의 사랑님, 고퀄리티 고품격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오마이TV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빼놓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수구레 뉴스님, 젤리타로님, 뭐 덴탈 마스크다, 인두겁이다, 좋은 표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자 이제 오늘 명태국을 또 한 사발 들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리긴 하는데 이게 뭐 잊을만 하면 나와요. 명태의 목소리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태국을 또 한 사발 또 갖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뭐 저희가 부분 잘라놓긴 했는데. 그냥 뭐 시간 관계상 다 듣죠. 뭐 한 방에 다 몰아듣기 저희 할 수 있죠. 세 개 그냥 연달아 그냥 틀어주세요. 자 명태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선수 아이가 김영성 서울의 그 유명 그 법관들 법무법인들 그 이름 딱 넣어갖고 첨부해갖고 판사들 압박하고 김영성 선수 아이가 그래갖고 그 잡혀간 놈들 무죄를 풀리라게 하고 그런 거 아이가. 그럼 김영선이 왜냐면 다 자기 그거거든 서울법대가. 그러면 정치권에서 영양 판사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도 다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갈라지더라 아이가. 그걸 누가 있노? 김영선밖에 없었잖아. 이거 저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안 그래도 뭐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만 나왔고 지금 뭐저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한 방에 해결해 줬지 뭐. 이제 20일로 조사받는데 똘똘 말르라고 다 해놨던데 내가 그 지를 해꾸지 하더나 지를 도와주더나. 도와주셨어. 경찰청장부터 해가 그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면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예. 자 요거 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사실 오늘 나온 거라서 이게 제가 뭐 판단하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만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실 텐데 이게 사실은 김영선과 명태균이 과거에 이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수사를 하나마나 이제 뭐 질질 끌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을 보니까 뭔가 이 퍼즐이 맞춰지고 완성형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왜냐? 여기에 뭐 판사 압박, 뭐 창원지검, 경찰청장, 선관위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명태균과 김영선이 창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자신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제가 잘 보고 있나요, 변호사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네네. 어떤 대목을 좀 집중해서 보셨어요? 저는 이거 지금까지 나온 거고 또 결이 다른 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부라는 것이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있는 곳이냐, 진짜 사법부에 독립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정치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봐서 그런 판결들을 내는 곳이냐 이런 예. 부분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딱 공교롭게 명태균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선이라고 하는 역시나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을 통해서 그 정치인이 자기가 그 재판부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호사들을 다 수임을 해서 시켜서 예. 이 사건을 풀려고 하고 또 그 정치인들 법원 법관들조차도 이게 법관들이 적어도 부장 이상쯤 올라가면 이제 인사를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 놓고도 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 앞두고 뭐 정치인 누굴 만났다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돌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 사람들께 굉장히 좁은 어떻게 보면 사회고 그 안에 대법원장이 그냥 기침 한 번만 해도 부장들은 아 이게 어디로 가라는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기침을 안 해도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예. 그 눈치를 속으로 쏠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창원지검 아니면 상원의 법원 이쪽에까지도 다 김영선을 통해서 내가 권력과 연이 있기 때문에 예. 법조계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사법부 그런 검찰에 의해서 지금 조금 전까지 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순서가 완전히 물구나무 선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지 이게. 네. 그 상황을 명태균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록이 그간 뭐랄까 이제 뭐 출발점에서는 이게 뻗어 나가면서 아이 뭐 정치 브로커 따위가 이 사기꾼 따위가 이 비선 따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의 녹취록 자체를 좀 깎아내리긴 했는데 뭔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인 게 많이 거의 다거든요. 이것도 사실이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김영선이 했던 게 정당의 권한인 공천을 매간매직하고 사유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권으로 넘어서 행정부의 의사결정, 뭐 창원산단 이런 쪽에도 깊숙이 이제 개입을 한 거고, 이제는 그게 이제 사법부까지도 설마 소나기를 뻗쳤냐? 예. 지금 이 명태균의 녹취만 보면 예. 이제 뻗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하고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우리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이제 판사들이나 검사들 그리고 경찰의 일정 계급 이상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 안에서도, 저는 뭐 사법부까지는 제가 뭐 집단이 뭐 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사법부 안에서도 일부 일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창원 쪽에서 중앙의 관심이 좀 덜한 상황에서 뭔가 지역의 유착관계 예. 내지는 명태균과 김영선을 통한 이런 로비의 혐의가 있는지 전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공수처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명태균의 이슈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법에 대한 매수.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 보여요. 착시적으로. 다른 게 너무 갑자기- 그랜드하다 이게 보니까 갑자기 제 좌뇌 쪽에는 오세훈 시장 지금 막 그게 막 떠돌아다녀가지고 5분 있다 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이슈인데 네. 이게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대통령 육성부터 해가지고 예. 말이 많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센 건데 예.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도 이걸 절대로 이제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이유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신변호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아닌데 예. 갑자기 떠오른 게 예. 그 박건천 전 경정 있잖아요. 예. 박근혜 탄핵 예. 때 예, 결정적인 어찌 보면 역할을 했던 그 십상시 문건, 네. 뭐 권력의 서열이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다 이런 얘기들과 관련돼서 많이 들으셨죠. 예. 그 박건천 경정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예. 자기를 수사하던 검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넥타이라고 정장을 갖춰 입더래요. 그래서 저 검사가 저렇게 누구 눈치를 보려고 그러냐라고 네. 자기는 잔뜩 쫄아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예. 정윤회가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정윤회 조사실에 오니까 어머. 조사를 받으러 온 건데도 검사가 넥타이부터 챙겨가지고 거울 보고 정장을 입고 막상 정윤회는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얘기를 하고 검사는 검사석에서 받아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건천 경정 얘기입니다. 뭐 엄청난 실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그 얘기를 듣는 진짜 권력과 검찰이 그런 식이구나.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축소판이지만 네. 여기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이 주장입니다만 네네네. 그런 일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권의 실세, 그들은 알고 있었던 정권의 실세가 오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가 한번 퍼즐을 맞춰 보면 녹취록 2개 또 있죠. 예. 그거 또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명태 만나보시죠.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네. 의원님하고 나하고 간의 자금 보관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리고 어디 이거 돈 어쨌냐 이거는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거에 쓴 거가 없고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 소명하겠다. 근데 내가 내 돈 쓴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알겠습니다.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이 공격줄 게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장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 내가 욕을 하대요 김영선을? 아니요.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게 선관위원장
얘기를 다른 분을 통해 얘기가 들어왔으니까라고 김영선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썽을 내죠. 여사 얘기를 또 하면서 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이 공천 줄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나오거든요. 또 여기도 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아까 뭐 경찰청장, 뭐 창원지검장, 뭐 경찰청 뭐 다 등장했고요. 이번엔 선관위와 여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요 녹취록에 담긴 함의 중에 하나 시점을 보면은요. 그동안 나왔던 녹취록은 5월 10일 이전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5월 9일 이후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요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인물 간의 관계도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사건이 터지고 김건희, 윤석열 쪽과 명태균, 김영선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니까 그거를 덮어가는 과정. 왜냐하면 자신들은 수사를 받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요 두 번째 녹취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뭐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다든가, 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좋게 대화를 이어가는 정도였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결과가 사실 드러난 게 창원지검이 선거법으로 명태균이 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해놓고 네. 뭉개고 있었던, 오히려 녹취록이 먼저 알려지고 나서야 그거 창원지검에 이미 지금 배당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가 이 음. 대화들에서 짐작이 하고 남고,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절대로 풀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네. 지금 강혜경 씨에게 지금 다 덮어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서 맞아요. 전 그 의원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상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 이게 정말 어떤 모략을 통해서 정치만 할 줄 알았지, 예. 사람을 진심으로 품고 큰 그림을 진짜 그릴 사람들은 못 됐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랬기 때문에 더 함부로 어찌 보면 주변에 늘어놓은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앞으로 것도 뭐 짐작하게 하네요.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희경 씨가 뭐 이제 언론 인터뷰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밝히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왜 이런 이제 폭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맥락이나 배경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딱 상응하는 내용이 아까 저희가 두 번째로 틀어드렸던 첫 번째 녹취록입니다. 김영선과 강혜경의 대화를 보면 야 네가 다 아무튼 떠안고 가라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온갖 구준이를 다 했는데 어떻게 폭로를 안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강혜경 씨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제 왼쪽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왜냐하면 신인규 변호사가 오세훈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계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시계 막 맞아 이런 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본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보다 더 추가적인 녹취록들은 다음 주면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저 녹취록 지금 듣고 계신 민주당의 어떤 당직자분들이나 예. 실무를 하시는 분들 예.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거 듣는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저거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도 뭐 이제 의뢰인들 예, 녹취나 예. 이거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짜집기가 아니라 예. 필요한 부분을 내는데 그거 발견하려면 다 들어야 돼요. 1시간, 2시간이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보통 일이 아닌데 고생이 예. 너무 많으십니다. 예. 뭐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데도 뭐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인터뷰 보면 하나만한 얘기해요. 뭐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이라서 짚지 않을게요. 뭐 매번 똑같은 소리니까. 자, 오세훈 아니죠. 저는 고소장을 일기장에 써놨을 뿐입니다. 태극기를 꽂으러 가겠습니다. 뭐 이제 요 정도만 일단 하고. 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자, 강혜경 계좌로 오세훈 최측근이 1억 원을 입금을 했다. 이제 요거이고요. 혹시나 그 뉴스타파 캡처나 이제 통장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이제 통장이 캡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된 게 뉴스원 기사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 지난 2021년 3월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총 1억 원가량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에게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억 원가량이다. 이런 언급이고요.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 기사의 맥락, 핵심, 본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이 중앙무대에 올라왔던 그 선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던 그 오세훈 시장 관련된 재보궐선거죠. 2021년 4월 7일 선거인데요. 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가 가장 큰 사건이다. 음.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전면 부인 단계입니다. 물론 예. 엊그제 그 서울시에서 입장을 뭐 서울시 특보 명의로 하나만 안 내기는 돌렸어요. 했지만 예, 예. 뭐 별로 영향가 있는 대답은 아니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요 사안에서 가장 주목할 건 뭐냐? 저기 나오는 스폰서, 오세훈 시장 후보 시절의 스폰서인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저 돈을 네, 네, 는 네. 사람, 네. 돈을 준 사람입니다. 예, 예. 근데 저 돈을 줄 때 저분이요 별장을 갖고 있는데 그 예. 별장에 예. 명태균, 예. 김종인 오! 같이 사진 찍은 그 별장의 소유주가 오 마이 갓. 오세훈의 최측근 저 김모 씨, 거기구만. 돈을 는 사람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고. 냄새가 나네요. 또 보시면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 단일화를 했는데 예. 단일화 전에 4번, 예. 단일화 후에 1번, 총 5번. 와우. 그럼 요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단일화 전에는 명태균이 지금 오세훈 시장 캠프에 로데이트까지 포함해서 한 25번. 예. 그 중에 그 여론조사의 일부를 넘겨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미공표랑 공표 섞어가지고. 그러면 저 4번의 사례금은 뭔가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할 때 활동비로 보여지고요. 일종의 대가성. 대가성. 그 다음에 나온 한 번에 단일화 후에 지급한 거는 예. 잘했으니까 성공 보수. 아.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명태균과 미래한국 연구소에 들어간 그 돈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 과연 저것만 있을까도 의문이고 예. 저 총 액수에 대한 그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됐으며 돈의 흐름의 일부는 나왔습니다. 예. 추가적인 흐름도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 돈이 과연 무슨 대가겠느냐. 이게 지금 과연 핵심이고요. 예. 그 스폰서 관계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게 오세훈 시장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 2006년에 서울시장 되기 전에 예.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깨끗한 선거 외치면서 차떼기 돈 선거 지구당 폐지. 그래서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아주 네이밍까지 붙였습니다. 뭐 김영란법처럼 오세훈 선거법 이렇게 해서 깨끗한 선거의 상징인데 그 오세훈이 스폰서에게 돈을 저런 식으로 미래한국 연구소에 줬다면은 예. 이건 오세훈의 상징 자본이 그냥 예. 헌신짝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이 너무 뼈 아프다. 아, 저는 이 뼈 아프다. 보도를 본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전 뉴스토마토에서 그 당원 성향 그 지지 네. 분석 문건 57만 명, 네. 57만 명. 로데이터 그 네. 엑셀 파일로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네. 2주 전인데 그거 보고 나서 월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오세훈 보도를 딱 보고 나니까 이거 킹월척이죠. 킹월척. 아, 요거는 완전히 지금 크죠. 거의 뭐랄까 내가 그 저기 조기잡으러 갔는데 부러지지. 참치가 잡힌 거야. 참치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 원양어선급입니다. 원양어선. 아, 이거 신인규 검사님 활약 좋아요. 아, 요거 괜찮잖아요. 이거 뭐 아. 오세훈 선거법은 이제 끝났다. 깨끗한 정치, 돈 없는 정치 끝난 아. 거예요. 아니 제 오세훈 왼쪽이 시장. 따가울만 하잖아요. 아유. 아니 우리 이걸 위해서 참아왔는데 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아니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양지열 아니야, 검사님 얘기 들어봐야 아니야 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하면서 지웠어요. 이거 예. 봐 신인규가 이거 얘기하네. 이거 예. 지웠네. 이거 예. 지워야 돼. 할 얘기가 없어. 아유, 아닙니다. 다 했어. 집에 아니 가야 근데 돼. 이게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이 기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이런 표현 죄송한데 메인 디시는 아니었어요. 메인 디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 아까 같이 사진 나왔죠? 네. 심지어 계좌 화면 나왔죠? 야. 이래 버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받는 어떤 충격이랄까?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아까 이제 오셈법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윤석열 얘기할 때 네.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보이고 있는 행태가 더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데 예. 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예. 동의하지 않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인물 번듯한 거 하나로 지금 제자리까지 온 겁니다. 예. 심지어 그런- 정수기 모델까지 예, 했습니다. 그런 저번 이미지예요. 옛날에. 방송에서 아, 데뷔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베라가모 구두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고 예. 하얀 바지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고 예.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이미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준석이라고 하신 거 아니시죠? 이중성이라고 이중성. 하는 네, 게 네, 네. 왜 그러면 명태균이 그 얘기를 했죠. 눈을 보면 안다고. 예, 예.
뭐 썩은 생선을 비유를 갖다 대면서 네. 최근엔 양아치라는 말도. 아 그렇죠. 양아치 설이 있던데. 명태균 얘기입니다. 명태균 말, 명태균이 명태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명태균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한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김종인 저기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해서 예. 오세훈 시장 만들어놨더니 네. 이 인간이 돈 몇 푼 갖고 가지고 그걸로 털라 그런다.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배신자는 얘기 처음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신자는 얘기를 했었고 그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 알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미지가 이제 여태까지 오세훈 시장이 보여줬던 그 흰 바지에 페라고모 구두가 확 더럽혀지면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극적인 대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얼굴이 떠올랐냐면 오세훈 시장이 네. 최근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예.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예, 생글생글 웃으면서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본인은 것처럼. 아니고 저거 명태균은 허풍쟁이고 완전히 뻥쟁이고 완전히 저거는 때려잡을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고소장은 써놨어요. 그 어떻게 하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이랬던 사람 명태균은 한 번 만나고 그냥 끊어버리고 전혀 상종도 안 했고 상종할 값어치도 없다라고 말하신 분이 예. 오늘 또 뉴스토마토 기사 보니까 아이고. 매불쇼 2021년 3월 2일 매불쇼 작가님의 증언까지 나오는 예. 야 거기에 동행했다까지 제가 보니까 예. 야 이거 오세훈 야 이거 아니 왜 펜을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요 예.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진짜 네. 매불쇼 작가님이 거짓말 하든지 아왜 매불쇼 작가님 얘기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한 네.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 두 개일 순 없잖아요 네. 이거 근데 만약에 진실로 드러나면 이거 네. 오 시장님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아 진짜 감당할 수 있나? 하야 탄핵이 아니라 서울시장은요 네. 불소추 특권도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사 있으면 그냥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지금 안 나온 거는 아까 이제 신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그 재력가 김 씨가 과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만약에 줬다라면 예. 뭐를 가져갔을까 서울시에서 맞아요. 그것도 파봐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부분이면 그렇죠. 인허가를 받아갔을까 음. 사업을 따는 게 있을까 예. 서울시가 공동 사업을 한 게 있을까 예. 이것만 나오면요 예. 진짜 신 변호사 말 좀 당장이라도 이거는 심각해지는 나와야 거예요. 돼요. 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라기보다 한 가지 오세훈 시장의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왜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렇게 국회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을까를 네. 생각해 보면 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예.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괜찮을 거야. 여기 윤석열, 김건희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 나는 괜찮을 거야. 이준석 의원만 해도 싹 자기는 관계없, 자기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네. 명태균을 뭐 메신저로 썼습니다. 근데 왜 메신저가 부르면 메신저가 반말하는데 주르륵 달려가고 왜 그래? 안 맞는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도 저렇게까지 사실 10년 만에 저도 이제는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 내 앞에서 울었다고. 예. 질질 짰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운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운 거 아니죠. 짰죠. 질질 짰습니다. 질질 짰다. 예. 그것도 느낌이 다릅니다. 네. 질질 짰- 그래 놓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살아날 거야. 지금 화살이 아니지 대포가 겨눠져 있는 데는 따로 있어. 예. 라는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보태면 네, 저 보태주세요. 오세훈 시장 사건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가장 명태균이 최초로 등장한 사건이에요. 저기에 주인공이 오세훈 그리고 감독이 누굽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과 사실은 명태균, 오세훈 시장 여기를 파면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이 여러 가지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이준석 의원 수사한다 그러면은 막 막아주려고 혈안이 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는 이준석은 건들지 마. 성역이에요, 성역. 제2의 성역. 김건희가 제1의 성역이면 이준석을 제2의 성역으로 둬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예. 이준석 의원 살살 달래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 정보를 빼내고 싶은 것 같아요. 내지는 국회에서 뭐 특검법 의결해야 되니까 예. 한 표가 소중하다 뭐 대충 요런 논리 같은데 달래자 이거지. 달래자 이건데 예. 이준석 의원한테 구걸하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구걸한다고 나옵니까? 구걸한다고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 내줘요? 네. 그러면 수사하기 쉽죠? 다 달래면은 다 끝나죠. 뭐더러 강제 수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인, 오세훈, 명태균을 수사를 하면 네. 당연히 이준석 쪽으로 옮겨 붙고요. 예. 옮겨 붙으면 이준석 의원 수사하잖아요. 그게 돼야
윤석열 부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수사를 평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단계론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반드시 저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예. 아, 강제 수사 안 하고 어떻게 밝힙니까 진실을? 예. 뭐 검찰을 제가 뭐 무한 신뢰하는 건 아닌데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전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압수수색 해야 돼요. 자택부터 다 그렇죠. 해야죠. 거기에다 파일이 거기 다 있는데 컴퓨터랑 썼던 게 다. 네. 아마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못 믿으니까 네네.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에서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서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을 통하지 않고 특검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당분간은 약간 이준석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두자 공간을 예, 두고 예. 또 나름 뭐 자백하는 것도 있으니 자백하는 것도 좀 있고, 놔두자 뭐 이런 예,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밀어두고 마지막까지 예. 좀 아껴두고 그러다 보면 명태균도 지금 구속 안 될 것처럼 명태균도 구명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지금 뭐 윤한홍 의원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정일석 실장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 예. 또 다른 게 뭐가 있을지 모르고 본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오늘 나온 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네, 2023년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네. 창원지검장 뭐 판사 이거 다 주물럭주물럭 자기 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 비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꾸로.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명태균도 자기는 그 길을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어디서든지 명태균도 이제 이게 진짜 글쎄 이판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판을 약간 유동적인 상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판으로 두는 게 예. 낫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근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절대 이준석 의원한테 꼬리 자르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덮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준석 의원 성정 아시죠? 이분한테 꼬리 자르기로 덮어 씌우면요. 저기 서울시청 나가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트실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주변에 염려하시면 이분은 꼬리 자르기를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완전 기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무리한 사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당 대표인데 당의 공천에서 사고가 났네요. 예. 그럼 당 대표를 수사 안 합니까? 어느 기업에 어디 뭐 구매부에서 사고가 났어요. 뭐 비리가 나와요. 그럼 거기 대표이사 수사 안 합니까? 아니 대표자가 보고받고 알았고 의사결정 같이 했으면 권한 큰 사람이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한자를 빼. 그리고 그 사람은 잠깐 애껴놔. 그리고 뭐 약간 달래 구걸해. 이 말이 됩니까? 이준석 의원은 중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윤석열한테 갑니까? 전 그 의문이 있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한테 이게 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총매제가 됩니다. 이 사안이 더 빨리 해결돼요. 이준석 의원을 가만히 놔둬가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달래잖아요. 그 페이스에 말립니다. 그 산으로 가요. 지금도 보십시오. 포항 어떻고 평택 어떻고 자기가 관련 없는 공천 개인만 얘기를 해요. 선택적으로. 그러면 우린 또 포항이 그랬대. 평택이 그랬대. 그러면서 지금 오세훈이고 김종인이고 윤석열이고 다 희석되거든요. 그게 이준석의 롤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은 총매제이기 때문에 빨리 강제 수사를 내일이라도 하면 예. 이준석 의원이 거기서 뺏어가면 검찰이 분석하면 되고요.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기자회견 하든지 뭐 난리를 칠 거예요. 전 이 사태 파악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태 해결이 더 빨라진다. 총매제로 저는 봅니다. 방금 이제 신규 검사에서 차장 검사로 승진시켰어요. 별 하나 달아주시죠 그냥. 지금 이제 있는 보도 그대로만 수사해도 야. 당장 강제 수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앞으로 이준석 의원 쪽 애껴놓자 달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양재 변호사님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다는 주변에 분들이 있다니까. 있으니까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네네네. 그거 정말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올바르지 누구보다도 예. 이준석 의원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지피지기죠. 예.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백전백승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래. 제가 어. 이거는 아니, 정말 그거 맞아요. 농담 싹 빼고 왜 구걸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수사합니다. 권오수 회장 뭐 수사해요. 주범이잖아요. 김건희. 구걸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뭐 엑셀표 주세요. 뭐 증거 내놔 보세요. 부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공적으로 좀 해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압수수색을 해야지.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그때 쓰라고 있는 권한이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너무 답답하고 국민이 힘들어요 정말. 국민이 힘들어. 어쩌면 달래고 있는 주체가 사실 이제 기대를 하는 주체들보다도 예.
오히려 용산에서 그렇게 달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네요. 대통령실에서. 용산이 유리한 거죠. 용산 입장에서 유리한 봤을 거죠. 때는 예. 저거 그냥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이저 명태균은 또 그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예. 명태균은 했던 얘기들도 많고 명태균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집어 넣어놓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윤석 의원은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이라서 쉽게 넣지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칫 뭐 잘못 찔렀다가는 또 엉뚱한 대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구글 드라이브 난 틀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청 앞에. 네. 그래서 용산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렇죠. 보호막을 네.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라는 측면에서는 자꾸 이거를 정치적 소비의 그 주제로 저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검찰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결국 그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이 2024년에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예.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불러일으킨 문제들조차도 풀 수 있는 주체가 지금으로서는 검찰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결국에는 언젠가 또 특검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결국 검찰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음.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케이스가 많잖아요. 오늘 하나가 많아서 너무 좋은데. 2021년도 4월 케이스, 2021년도 6월 당대표 경선 케이스, 또 11월에 대통령 후보 케이스, 또 2022년 3월에 대선, 그 다음에 재보궐. 이게요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등장인물들은 다 똑같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시기별로 등장하는 사람만 일부 다를 뿐 거의 비슷하고 그 가운데에는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일단은 이 판은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준석 의원을 수사를 하면요 각각 지금 이 사람들이 범죄 공동체를 이루더라도 이게 교집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고리만 풀리면 이 다 사람들이 깨진다. 그때부터는 다 깨지면서 서로 살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또 해제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검찰 못 믿겠다. 그럼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특검 못 간다. 그럼 특검도 못 가고. 그럼 이거 정치적으로 매일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할 일은 해야 되고 저는 박정훈 대령도 해병대 군이 썩었더라도 그 안에서 박정훈 대령이 정말 진주처럼 빛이 나잖아요. 전 창원지검 안에도 누군가 하나 의인이 정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국민을 믿고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데 나는 창원지검에서 일하는 검사라고 하면 난 빨리 특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게이트급의 수사인데 이거를 창원지검에다 맡겨놓고 검사들 뭐 보충해줬다고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게이트급 수사 인력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적죠? 예. 적은 인력으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강제 수사로 압수수색 정도는 할 힘은 되고도 남는다. 야, 이 너무 일개 지청에서도 다 합니다. 할 수 예,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무슨 주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관심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너무 그런데 중요해서 그래.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마저도 별게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 우리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끝판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과 본질, 알파이자 오메가는 용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울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징검다리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장애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퍼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관련 인물들의 조합을 다 맞춰보면 이게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통해야 됩니다.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뭐 지엽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다 보면 이제 끝판왕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정말 너무 재밌는데? 나만 혼자 재밌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오늘? 빨리 가버렸네요. 아까 후원을 해주신 낭만 취객님 너무 감사드리고 일일 몬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수구레 뉴스님, 오로시님, 가드 이지님, 코코 키키님, 지니84님, SJ 러브님, 김선님, 존슨 훈님, 물빛님, 비봉사님, 젤리타로님, 이윤직님, 아이린님, 종선님, 현자의 돌림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오늘 금요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가장 이 시간에 재미있는 정치 라이브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더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더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예? 오늘 벌써 끝나는 거예요? 좀더 지금 이제 금밤이라서 다들 이제 좀 일찍 들어가라고 하시려고. 우리 젤라띠로님도 젤리타로님. 젤리타로님도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데. 예.
이준석이 계속 이준석이 시작하니까 뭐가 더 있어요? 막 불이 막 붙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오, 힘이 더 솟네요. 아까 시작할 때 막 시작할 때는 막 뭐 절벽에 피곤했는데. 매달려서 피곤했다 그러는데 이준석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 약간 그 뭐 홍삼 같은 존재입니다. 와, 뭐 신인규에게 야. 이준석 의원이나 요즘 오세훈 시장은 와. 약간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겁니다. 앵커님, 예. 홍삼이라니요. 뭐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이라고 좀 표현해 알겠습니다. 정의를 정의 추구하는 구현해야 됩니다. 열정이었습니다. 김다중이님 진짜 재밌성. 현자의 돌림 세 분 모두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코코키키님 저희 정치 라이브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다니요. 당연히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필수 서비스입니다. 맞아요. 이건 여러분 받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혹시나 빼놓은 분이 있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곽수산 씨가 제가 못 읽어드린 분들 것까지 다 읽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 까가겠습니다. 다섯 아이들님, RTS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진행의 대타진의 박영식이었습니다. 정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